안녕하세요, 건담올릭 야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HGUC 54번째 제품 아시마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저는 요거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이 나쁜 건 아닌데요. 일반적인 HG의 가동률도 어느 정도 가지고 보유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별도의 파츠 없이 가변 기믹이 완전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참 좋은데, 이 가변 기믹 때문에 허리가 회전이 불가능함과 동시에 고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약간 부실하다고 느낄 수 있는 라이플 하나밖에 없는 이 무장성, 거기에 전체적으로 액션 포즈를 취할 때 불편하게 되어 있는 이 관절 구조 등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7점이라는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일은 2005년 6월, 가격은 2,000엔. 특이사항으로서 모빌 수트 형태에서 비행 형태로의 변형을 완전히 재현을 했고요. 라이플을 쥔 손이나 주먹 등의 손 부품에 정교한 디테일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스탠드는 키트의 접속부를 여러 방향으로 조절 가능하게 해서 보다 리얼한 포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체 아시마 살펴보도록 하죠. 서브 플라이트 시스템 없이도 대기권 내를 비행할 수 있는 기체를 목표로 지구 연방군 뉴타입 연구소 본부의 주도 하에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북미에 위치한 뉴타입 연구소 중 하나인 오클랜드 연구소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시마는 기동성을 살린 모빌아머 형태에서의 공중 전투를 주 운용 전술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근접전 및 번용성 확보를 위해 가변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모빌슈트 형태로도 변형할 수 있는 지구 연방군 최초의 제식 양산형 가변 모빌아머입니다. 아시마가 개발될 당시에는 무어볼 프레임이 없던 때라서 당시의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나름대로 가변 시스템을 채용했기 때문에 기체 크기가 훗날 개발되는 다른 가변 모빌 아머나 가변 모빌 슈트에 비하면 조금은 큰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시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GUC 아시마입니다. 저희 건담올릭 유튜브 채널에 LJH님께서 신청해주신 제품이었고요. 기동전사 제타 건담에 등장한 특이하게 생긴 모빌아머 아시마입니다. 이 외형은 보시다시피 이제 노란색과 초록색 색조합이 눈에 띄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외관을 좀 본다면 특징적인 부분들은 일단 다른 일반적인 모빌슈트와 다르게 스커트 부분이 전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얼굴 부분은 또 약간 어서 많이 본 듯한 인상이 좀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전 개인적으로 퍼스트 건담 시절에 도우미 2건을 쓰고 있는 이러한 얼굴 약간 연상이 됩니다. 독특하게 생긴 이 얼굴이 또 특징적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이제 느낌을 딱 보시면 뭔가 상당히 왜소하다는 느낌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어깨 장갑이나 이런 데가 좀 큼직큼직하긴 하지만 특히나 스커트 부분이 없어서 휑한 하반신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다리도 얄쌍하게 생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왜소한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이제 HG 제품, 특히나 이 제타 건담 시절에 나오는 이 제타 건담 시리즈에 나오는 다른 HG 제품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또 왜소한 편도 아니었습니다. 잠깐 좀 비교 대상으로 좀 보도록 하죠. 백식이고요. 마크 2입니다. 그리고 약간 좀 앞쪽으로 나오게 되겠지만, 자, 백식을 잠깐 뒤로 밀어보고 그 앞에 또 같은 위치에, 자, 제타 건담을 두도록 하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키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또 큽니다. 옆에 있는 바로 마크 2와 비교했을 때도 좀 큰 편이에요. 크기가 설정상으로도 무어볼 프레임이 없던 시절에 만든 거라서 다른 이제 일반적인 가변 모빌 슈트에 비하면 크기가 크게 나왔다라는 설정 때문인지 제품의 크기도 다른 동 스케일의 HGUC 제품에 비하면 약간 큰 편입니다. 그래도 약간 왜소한 느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이렇게 봐도 크기가 결코 작은 건 아닌 이러한 볼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 분할 쪽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앞서서 이제 노란색과 이 녹색 이와 메인 컬러로 이렇게 색 분할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의외로 색 분할은 뭐 딱히 스티커가 사용된 부분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요 팔뚝 커버, 팔뚝 커버 부분, 요 부분하고
이 백팩 부분의 요 보라색 파츠, 그리고 뭐 다른 제품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요 모노아이 요 안구 센서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외적인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스티커가 사용된 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당연하게 뭐 스티커 쓸 곳이 없겠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부품 분할이 색 분할이 잘 되어 있다라고 느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다리, 발바닥 부분에 이런 식으로 버니어들이 달려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다 빨강색으로 다 색 분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색 분할이 깔끔하게 부품 분할로 다 구현이 되어 있는 모습,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색 분할에서는 잘 나온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이제 좀 외형으로 돌아가 보면은 거대한 어깨 장갑, 그리고 상당히 두툼한 팔뚝, 설정화에서도 약간 그러한 형태로 그려지긴 했습니다만 이 제품화되면서 비율이 살짝 미묘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특히나 다리는 더 얄쌍한 슬림한 느낌으로 이렇게 구현이 돼서 약간의 상체 하체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외형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무장을 보도록 하죠. 무장이 이 아시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저 빔 라이플, 저 한 자루가 끝입니다. 대구경 빔 라이플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빔 라이플이 아시마의 무장으로 끝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기체들이라고 한다면 라이플, 빔사벨, 실드 뭐 세 가지 정도는 보통 기본으로 많이 쓰이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시마는 그런 거 없이 대구경 빔 라이플 한 자루만 딸랑 들고 있습니다. 뭐 출력은 상당히 강력한 편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상당히 무장이 좀 이런 면에서 부실하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네요. 라이플 자체의 특징은 뭐 크게 보일 건 없고요. 파츠 분할로 이렇게 색 분할이 이루어져 있는 점과 이제 조인트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와 아래 옆부분 각각 두 군데가 붙어 있는데요. 이 윗부분은 이따가 나중에 보여드릴 모빌아머 형태의 장착을 위한 기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인트고요. 측면에 있는 거는 이 아시마의 엉덩이 부분에 있는 이 엉덩이 부분에 사용을 할 때 쓰는 기믹이 되겠습니다. 한번 실제로 손을 좀 떼어내서 장비를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빌아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가 이렇게 수납이 되는 이러한 기믹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엉덩이에도 수납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장은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무장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무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가동률을 좀 보겠는데요. 가동률은 뭐 다른 이제 뭐 특이하게 좋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단정지어서 그냥 평범한 HG 수준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깨 쪽 조금 앞으로 뽑혀 나오는 어깨를 가지고 있고요. 팔꿈치 HG의 평균이라 할 수 있는 거의 직각이 가까운 팔꿈치 가동. 이제 허리 부분은 이 가변 기믹이 있어서 그 기믹으로 인해서 허리 회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허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가변 기믹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가변 기믹이 있는 건 좋은데 이 모빌 슈트 형태에서 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잡아주는, 고정시켜주는 그러한 기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초기에는 좀 빡빡하게 잘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 부분이 좀 헐거워지면은 이게 상반신이 주체를 못하는 이러한 사태가 좀 벌어지니까요. 이런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관절 부분, 옛날 볼 조인트 관절입니다. 거기에 이 윗부분 파츠가 좀 큰 편이라서 많이 각도가 벌어지진 않고요. 무릎 부분은 자, 뭐 이쪽도 전형적인 이제 90도 가동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목은 이 파츠가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뭐 좌우 가동 폭이 상당히 좁고요. 앞뒤 가동도 뭐 크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뭐 주요 가동 부위는 일반적인 HG와 큰 차이는 없지만 허리를 쓸 수가 없고요. 발목의 가동폭이 상당히 좁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기믹들 보도록 하죠. 특히나 이 기체는 가변 기체이기 때문에 몸 곳곳에 이제 가변을 위한 여러 가지 기믹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팔, 손을 수납할 수 있는 기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가변 기체들은 이 필요 없는 손, 보통 쓸모가 없죠. 원래 설정대로라면 그것도 다 수납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만 보통은 그 수납 기믹을 따로 만들지 않고 손을 그냥 뽑아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아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 손목 커버를 열어보시면 이 안쪽이 비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을 이용해서 이 손 파츠를 그대로 안으로 밀어넣고 이 커버를 닫아주면은 손이 바깥으로 돌출이 되지 않는 이러한 수납할 수 있는 이러한 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이제 뭐 가변용 파츠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형할 때 써먹을 수 있는 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변 기믹에 써먹는 이 흉부 가슴 파츠 오픈이라든지 이 등 백팩 부분도 또 따로 가동이 되고요. 이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안쪽에 이러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허리를 접을 수 있는 이러한 가동 기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빌 아머 때에는 이 허리 부분을 이 안쪽에 이 돌기가 이 홈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기 때문에 튼튼하게 고정이 되지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빌 슈트 상태에서는 이 부분에 따로 잡아주거나 고정을 시켜주는 기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뒤로 움직이는 게 상당히 좀 취약해요. 그 점은 다시 좀 유념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리 부분에도 이제 이 다리를 접을 수 있는 이런 기믹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안쪽 커버를 열어보면 이 안쪽 빈 공간이 또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다리를 이렇게 말아 넣어 주면은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다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모빌 아머 형태에서 써먹는 이렇게 접힌 축소가 되어 있는 이러한 다리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각종 기믹들이 모두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제 모빌 아머 아시마로 또 변형을 시킬 수가 있죠. 뭐 이미 일부분이 약간 좀 먼저 순서 어긋나게 좀 진행이 되어 있지만, 이 상태에서 또 마저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자, 허리를 그대로 접어서 넣어주고요. 다리는 접어진 다음에 이 발 벌어져 있는 뒤꿈치랑 앞꿈치를 모아서 뒤쪽으로 넘겨줍니다. 이쪽 다리도 마찬가지로 접어서, 아이고, 다리가 그냥 빠져버렸는데, 맞춰서 넣어주고요. 등 쪽에 있던 커버는 그대로 내려줘서 올려주고, 팔은 접은 다음에 이제 어깨와 마찬가지로 맞춰준 다음에 이것을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또 빠졌어. 이 어깨와 팔이 이제 일체화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연결이 되도록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잘 안 맞물리네요. 맞춰주시고, 이제 이 머리 부분은 측면으로 고개를 돌려주시고 머리를 벌려주신 다음에 이 나와 있는 뿔 부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뭔가 아구가 살짝 안 맞는데 왜지? 자, 전반적으로 이제 이 윗부분이 이런 형태로 이제 도넛 느낌이 나는, 이렇게 동그란 원반 느낌이 나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이제 이 모빌 아머 아시마 이제 모빌 아머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별도의 스탠드를 통해서 전시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스탠드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부속이 되어 있는 이제 스탠드입니다. 모빌 슈트 때 이제 여러 가지 올려놓고 사용할 수도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홈은 일자 홈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HG 계열에서 많이 넣어주는 고정형 스탠드 있죠. 각도 조절이 안 되는 그냥 이렇게 얹혀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스탠드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스탠드가 상당히 유용한 스탠드입니다. 이 막대 부분, 이 봉 부분의 각도 조절은 불가능하지만 이 파츠가 꼽히는 이 윗부분, 이 윗부분은 앞뒤 좌우 모든 방향으로 다 가동이 가능합니다. 좌우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 윗부분은 또 앞뒤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각도로 조절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단부에 있는 조인트를 활용을 해서 이제 아시마를 이제 모빌아머 상태나 이제 모비슈트 상태에 뭐 마음에 드시는 형태로 이렇게 올려놓고 전시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장 설명 때 이 아시마의 이 빔 라이플, 이것도 장비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돌기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이 스탠드에 꼽았던 그 위치에 그대로 꼽아주시면 이렇게 결합 장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는 스탠드에 어떻게 올려야 될 것인가 상당히 난감해지는데, 요 뒷측면에 이렇게 홈이 있다고 해서 꼽아도 올라는 갑니다만, 원래 이제 정확한 방법으로는 또 별도의 파츠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생긴 별도의 파츠가 있어서 이 파츠를 밑에다 꼽아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이 모비스트에 있던 마찬가지로 동일한 요 조인트가 밑에 또 형성이 됩니다. 요걸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위에다가 스탠드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또 빔 라이플에 장비한 이런 아시마 모빌아머 형태로도 이렇게 전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또 이 스탠드가 단순히 이제 이렇게 각도 조절만 되는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스탠드 하단부에는 이 바닥 부분에 약간의 공간이 또 존재를 하는데요. 이 공간에 아까 봤었던 빔 라이플용 이 여분의 파츠라든지, 아니면은 자 잠깐 손이 좀 분해가 돼 있어서 여분의 손들, 이런 선들 보면 이제 조인트가 또 이렇게 또 여기가 맞습니다. 이 조인트를 활용해서 이 여분의 손을 이렇게 바닥 부분에다가 넣어서 이제 또 잃어먹지 않게 또 수납을 할 수가 있는,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원하시는 형태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탠드 같은 경우에 앞서서 결합되는 부분이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기체들은 이 다리 사이에 고관부에 있는 이러한 조인트를 이용해서 스탠드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스탠드 결합 방법이죠. 대부분의 제품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을 하나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아시마 같은 경우에는 또 뒤에 아까 빔 라이프를 수납했던 이 조인트가 규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게도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스탠드를 꼽아서 이렇게 또 전시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쪽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봤고요. 파츠가 좀 상당히 잘 빠지네요. 생각보다 좀 약간 오래된 제품이라서 좀 노후가 되다 보니까 파츠가 상당히 좀 잘 빠지고 있습니다. 결합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증거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공식 포즈에 따라해 볼 시간인데요. 일단 매뉴얼을 가져와 봤습니다. HGC 아시마의 매뉴얼인데요. 보통 이제 내부에 이러한 각종 포즈들이 들어있기 마련인데, 이 아시마의 가동률이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가동률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이 가동률을 가지고 뭔가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좀 미묘한 그러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포즈가 뭐 이런 포즈나, 아니면 이제 뒷면에서는 이제 뭐 이런 포즈랑 이제 모빌아머 형태 이 정도가 다예요. 매뉴얼에 나와 있는 포즈들이.
그래서 뭘 따라야 될까 좀 고민되긴 하는데, 일단 대표 포즈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이 포즈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거대로 하기 위해선 일단 손부터 교체를 좀 해주도록 하고요. 자, 라이플을 들고 있는 손. 그리고 드디어 한번 이게 보여지게 됐네. 손을 이제 바꾸거나 하실 때, 뽑아서 교체를 하실 때, 자, 이 안쪽 부분이 비어 있다라고 제가 아까 기믹 때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 안쪽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목 파츠와 이 커버 부분의 이 결합을 통해서 이제 이 손목이 여기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손목을 끼우실 때 이 윗부분에 고정을 제대로 안 해주시면 이게 고정이 안 되고 이것만 밀려 들어가는, 지금 보신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제 손을 다시 빼갖고 다시 끼워줘야 돼요.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좀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손부터 다시 재조립을 좀 해줘야겠네요. 자, 팔을 끼워주고 일단 스탠드에다가 또 올려야 되는데, 자세가 약간 뒤를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듯한 약간 그러한 각도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엉덩이 쪽에다가 편하게 엉덩이 쪽에다가 꼽아주고, 이게 좀 배면으로 등으로 이제 낙하하는 듯한 약간 그러한 느낌이 나도록 이게 좀 잡아주면서 라이플을 들고, 자, 대충 이러한 느낌으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쪽은 팔의 관절이 좀 노후가 돼갖고 라이플을 못 들고 있네요 지금. 자, 다시 라이플을 지금 제대로 못 들고 있습니다. 이거 참, 이러지 말자. 자, 이게 좀 여기 지금 매뉴얼에 나와 있는 이 사진 자체가 좀 위에서 찍은 거라 이게 좀 뭔가 느낌이 좀 많이 안 사는데, 자, 각도를 좀 이렇게 높여서 한다고 하면은 약간 비슷하게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따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관절이 약한 경우에는 좀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라이플을 들고서 이제 이 자세를 유지가 안 된다라는 점. 아무래도 이게 연식이 좀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좀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네요. 자, 원래라면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뒤로 넘긴 상태에서 이제 위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러한 포즈로 이렇게 연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을 지녔던 아시마였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HG 스케일에서 별도의 가변 파츠 없이 자체적으로 변형을 다 완료할 수 있다라는 점일 것 같은데요. 모습은 이제 도넛 같은 약간 특이한 모습이지만 이 자체 변형이라는 요소는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HG와 다르게 손을 그냥 빼서 쓰는 게 아닌 직접 안쪽으로 수납하는 기믹까지 만들어준 걸 보면은 이 아시마 자체 변형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네요. 기체의 독특한 디자인이나 심심한 무장 구성, 라이플이 한 자루밖에 들어있지 않은 이러한 부분에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티커도 많이 사용되어 있지 않고 가변에 별도 부품을 쓰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제품에는 많은 공을 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허리의 고정성이라든지 파츠가 좀 약간 노후가 되기 쉬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남는 제품이네요. 자, 오늘 리뷰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담올릭TV 유튜브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